자, 이제 스모크 소스 노드를 가지고요. 자, 우리 아까 같이 배웠던 요 빌로우 스모크 쉘프 탭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만들 건데요. 자, 요 위에 우리가 프랙처 시뮬레이션을 이미 한 게 있어서 여기다가 직접 만들면 이렇게 같이 노드가 합쳐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리지드 바디 시뮬레이션이랑 스모크 시뮬레이션이랑 같이 돌리면 더 좋지 않나요? 이럴 수 있는데요.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고 프랙처 먼저 끝나고 그 프랙처를 바탕으로 다시 볼륨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게 돼요. 자, 그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뭐 굳이 그래야 속도가 빠릅니다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있지만요. 자, 그거보다는 일종의 그 우리가 작업을 확인하기 위한 그 과정 때문에 그런데요. 자, 프랙처랑 볼륨을 같이 시뮬레이션 할 경우에는 볼륨을 수정할 때마다 프랙처 모션들이 또 계속 바뀌겠죠. 같이 시뮬레이션 되니까요. 그래서 프랙처가 마음에 들게 나왔는데 볼륨을 좀 바꾸면 또 다시 마음에 드는 프랙처 모션이 또 바뀌게 되고, 또 프랙처를 볼륨이 마음에 들었다 그래도 프랙처를 또 이렇게 조절하다 보면 볼륨이 다시 바뀌게 되고, 이러면 두 개가 동시에 완벽하게 나올 때까지 결과를 만들 수가 없어서요. 보통은 단계를 밟고 그 단계에 따라서 하나씩 픽스를 짓는 거죠. 자, 이거는 요게 아주 좋아. 그러면 캐시를 긋고 고정을 시켜야, 그래야 비로소 다음 단계로 무리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프랙처와 볼륨뿐만 아니라 나중에 물이나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때도요, 항상 앞에서부터 뭔가 먼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고정시켜 가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은 감독님이나 이제 클라이언트 혹은 슈퍼바이저한테 컨펌을 받으면 그 컨펌 받은 거는 더 이상 수정되지 않게, 변경되지 않게 이렇게 픽스들을 지어 나가면서 작업을 해 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자, 이 경우에 당연히 프랙처는 이미 캐시로 구워져서 움직이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은 여기가 아니라 새로 만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밤네트워크에 Create New Simulation 이렇게 해서 새로 답을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하고요. Below Smoke 클릭. 그러면 이제 이렇게 셋업이 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이로 셋업이 되면요, 이제 제일 먼저 해줄 일들은요, 이 파이로 소스의 요 디테일을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자, 지금 같은 경우 확인해 보면은 이 소스의 디테일이 딱 봐도 제가 그렇게 원하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프랙처를 이렇게 같이 보면 또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같이 보면은 연기가 이런 디테일로 만들어지면 안 될 것 같고요. 여기 파이로 임포트 노드. 요거는 일단 잠깐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이렇게 허옇게 보이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하는 거는 라이트예요. 라이트가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보이는 거고요. 자, 포인트가 아니라 디스턴트 라이트로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잡아서 좀 조명을 달아주면, 이제 아까 밋밋한 이런 볼륨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조명을 받은 이런 상태가 됐고요. 그래도 이거는 그렇게 좋은 해상도는 아니에요. 지금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단순히 스모크 소스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스모크 소스 노드에 들어갔더니 이제 우리가 만든 요 아웃 밑으로요, 볼륨을 만들기 위한 이런 노드들이 달렸는데요. 자, 제일 먼저 여기에 hide add object, 여기에 create density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볼륨을 만들 스캐터된 점을 찍었는데요. 우선 이 점이 디테일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볼륨을 만들어 봤자 디테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파티클 세퍼레이션을 0.1까지 더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빽빽하게 점이 찍힌 걸 볼 수 있고요. 자,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볼륨 소스가 어느 정도 디테일을 갖게 될 거예요. 자, 여기도 보니까 우리가 이미 덴시티가 어트리뷰트가 있기 때문에 아까 여기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놨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1.2 값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요, 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덴시티에다가 1.2를 곱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원래는 전부 1.2가 들어갔었지만 여기 보면 속도가 낮은 애들은 값이 더 적게 들어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템퍼처도 확인해 보면요, 템퍼처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자, 템퍼처 전부 다 1.2죠. 자, 왜냐면 우리는 요 위에다가 템퍼처라는 어트리뷰트를 만들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온도는 전부 똑같고요. 다만 볼륨이 나오는 양만 조금 달라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트리뷰트 노이즈에 가면 이거의 값에 따라서 적절한 노이즈를 주고 있고요. 어드 노이즈 자체로는요, 이제 여기 비주얼라이즈 이런 게 이렇게 원활하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볼륨 상태로 바꿔놓은 걸 보면요. 이 노이즈의 스케일이 좀 커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좀 노이즈가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드 노이즈 쪽에 가서 요 엘레먼트 사이즈를 지금 2.8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한 0.5 정도로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요 느낌을 보면요. 얘가 이렇게 크면 클수록 이렇게 디테일들이 사이즈가, 프랙탈 사이즈가 커지면서 이제 조금 프레임을 옮겨봐도 괜찮겠네요. 여기 많이 겹쳐 있으니까요, 지금. 네. 이렇게 디테일이 잘 확인이 되지 않지만 0.5 정도로 사이즈를 줄여주면 이제 요런데 네, 이렇게 좀 노이즈가 들어가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데는 이제 속도가 센 곳이어서 볼륨도 더 진하고요. 이런 데는 속도가 느린 곳이라 볼륨도 더 연한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프레처까지 같이 한번 넣어서 보면은 아, 요런 느낌으로 볼륨이 이미팅이 되겠구나. 요렇게 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첫 프레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파이로 솔버 쪽에 가서요. 이제 이 시뮬레이션에 대한 전반적인 셋업들을 해줄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 배울 거 중에 하나는요. 바로 요 리사이즈라는 노드예요. 자, 파이로 시뮬레이션은 이제 그래도 무게감이 꽤 있기 때문에 볼륨이라는 그 영역을 전체를 다 계산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 볼륨 이 박스 전체를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볼륨이 존재하는 곳만 이렇게 골라서 조금 계산을 하게 되고요. 자, 시뮬레이션을 일단 한번 좀 돌려보면요.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자, 지금 바운딩 박스가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죠. 이게 바로 이 리사이즈 노드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딱 돌아왔을 때 첫 시작 바운딩 박스가 이렇게 크지 않더라도 이 리사이즈 노드가 있으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이즈를 좀 줄여 보겠습니다. 가로는 10.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고 Z도 10.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위로도 이렇게 클 필요가 없겠죠. 한 15 정도. 15 정도에서 이렇게 소스가 전부 들어오게. 자, 하이드, 소스가 전부 들어오게. 네, 이렇게 조절을 해주고요. 자, 이제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은, 네, 요 볼륨 사이즈가 이제 요 볼륨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게 리사이즈가 하는 일인데요. 자, 그런데 문제를 잘 보면요. 옆에가 이렇게 잘리고 있는 게 보이나요? 여기가 볼륨이 자, 소스를 이제 잠깐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륨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이쪽에 이렇게 잘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리사이즈 노드의 좀 원리를 보면요. 리사이즈 노드가 하고 있는 일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볼륨이 이렇게 영역을 딱 맞게 사이즈를 조절해 주고요. 다음 단계에 이 볼륨을 얼마나 크게 키울 것인가, 얼마나 여유 있게 이 볼륨을 넓혀 나갈 것인가,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그 얼마나 넓힐 것인지에 대한 값이 바로 요 패딩 값이에요. 패딩 값. 자, 또 하나는요. 이 넓어진 볼륨의 크기가 최대한 얼마나 될 것인가, 그게 바로 요 맥스 바운드라는 값이에요. 둘 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맥스 바운드 먼저 보면요. 이니셜 다이나믹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니셜 시작한 값을 움직여라 이런 뜻이에요. 시작한 값이라는 거는 우리 요 10, 15, 10이라는 값을 말하는 거고요. 움직여라 라는 거는 요 소스의 위치에 따라서, 지금은 이 소스가 이렇게 터지고 있으니까 그 위치에 따라서 움직여 가면서 최대치 요 사이즈를 유지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음에 잡아놓은 요 이니셜 사이즈가 요만큼이기 때문에 이 시뮬레이션은 이렇게 아무리 커져도 그 사이즈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륨이 이쪽에 많이 있지만 여기가 이렇게 잘려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처음에 초기 값을 굉장히 크게 잡아주거나, 그게 아니면 차라리 맥스 바운드는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요. 자, 다시 플레이 해보면 이제
아까랑 다르게 요 영역이 이렇게 중간에 잘리거나 멈추지 않고 이렇게 계속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가로로 이 사이즈가 계속 커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요, 뭐가 있냐면은 얘가 이렇게 날아갈 때 요 가로 사이즈를 얼마나 더 늘릴 것인가, 크게 잡을 것인가, 가로뿐만 아니라 이제 위아래 이쪽을 다음 프레임에 얼마나 넓게 잡을 것인가, 그게 바로 요 패딩 값이에요. 지금은 1.13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0.25 이렇게 좀 적게 잡아주면요. 자, 플레이해 보면 이렇게 다음 프레임으로 커질 때 0.25만큼씩 조금씩만 요 바운딩 박스를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그거보다 더 빠른 속도의 조각들이 있을 때는 요 넘어가는 요 속도가 이 바운딩 값보다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또 볼륨이 잘려서 이렇게 표시가 되게 돼요. 그래서 속도가 이렇게 좀 빠른 시뮬레이션에서는 당연히 이 패딩 값도 좀 키워줘야 되고요. 그래야 얘가 멀리 이렇게 나가더라도 여유있게 볼륨 박스들을 이렇게 늘려주면서 시뮬레이션에 문제가 없게 되고요. 대신에 이렇게 패딩 값만큼 계속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시뮬레이션 시간은 조금 더 오래 걸리게 되겠죠. 그래도 이렇게 잘리는 거 없이 안전하게 이렇게 좀 영역을 넓혀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패딩 값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대값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렇게 아예 바운딩 박스를 이렇게 맥스를 꺼서 작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처음에 그냥 초기 값을 우리가 시뮬레이션 충분히 할 영역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50은 너무 큰가요? 50 정도로 가죠. 50, 그 다음에 대신에 여기를 중앙으로 50, 그 다음에 세로도 50, 그 다음에 높이는 한 30 정도로 해볼까요? 30, 그리고 여기는 15, 그러면 딱 센터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이 이상은 굳이 볼륨을 더 넘기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물론 카메라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긴 조금 더 여유있게 잡긴 하겠지만요. 자, 이렇게 된 경우에는 그냥 클램프를 이렇게 켜주고요. 대신 이 볼륨 소스에 따라서 막 움직일 필요는 없으니까 이니셜 스태틱으로 해주면 이제 시뮬레이션이 되더라도 자, 첫 프레임에서 이제 요만큼 이렇게 딱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영역이 점점 커지되 우리가 처음 잡았던 그 맥스 값은 더 이상 넘어가지 않게 이렇게 셋업을 해주는 모드예요. 그래서 이게 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고요. 아까 다이나믹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떨 때 쓰이냐면요. 기차가 움직인다던가 뭐 배가 움직일 때 굴뚝에서 연기가 난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기차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영역도 기차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겠죠. 혹은 해성이 떨어진다든가 꼬리에 트레일이 있고요. 뭐 그런 경우에는 요 바운딩 박스를 요거를 다이나믹으로 해주면 그 물체의 움직임에 맞춰서 이 박스도 움직이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이런 바운딩 공간들을 확보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얘들이 이렇게 리니어하게 진행하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요. 또 간혹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발자국에서 연기가 난다 이랬을 때는 자, 요 바운드의 패딩만큼 늘려준다는 얘기는 요 시뮬레이션 되고 있는 요 박스 기준으로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다음 계산은요. 그런데 소스가 여기가 아니라 이쪽에서 뜬금없이 생겼을 때 이 소스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팅이 되지 않게 돼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보면 트래킹 오브젝트라는 옵션이 있어서 여기에 우리가 요 사페스에다가 볼륨에 계산할 영역을 직접 집어넣어 주면 또 그거에 맞게 볼륨 박스를 이제 재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 그라운드 노드 하나를 달아서 땅에다도 바닥에 연기가 이렇게 뚫고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자, 컬리전에 요 그라운드 플랜 노드 하나를 달아서 이렇게 땅을 설정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파이로 소스를 지금은 좀 빨리 보기 위해서 0.424 뭐 이 정도로 놔뒀는데요. 0.2 정도까지 이렇게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조금 해보면요. 네,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지금은 이제 요 프랙처랑 섞여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보기가 어려우니까 프랙처 잠깐 하이드해서 볼륨만 상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뮬레이션 옵션들을 조금 조절을 해줄 건데요. 자, 우선은 지금 볼륨이 뭐라 그럴까요? 되게 허옇게 보이죠. 자, 막상 우리가 이렇게 파이로 임포트로 보면은 또 역시나 하얀데, 또 막상 여기 렌더 노드 이쪽에 가서 보면 명암이 있어 보이는데 비주얼라이저에서는 이렇게 명암들이 잘 표현이 되지가 않아요. 자, 파이로의 요 멀티필드 요게 체크가 되어 있고요. 덴시티를 체크해 보면 이게 실제 우리가 뽑는 볼륨이거든요. 자, 요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요 멀티필드에는 쉐이더가 이미 좀 볼 수 있는 쉐이더가 들어 있어서 그런데요. 멀티 탭에 가보면은 여기에 덴시티 스케일, 섀도우 스케일, 뭐 민맥스 요런 값들이 바로 요거에 쉐이더를 요런 정도로 적용하고 있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덴시티 스케일이 0.7이고요. 섀도우 스케일은 이렇게 더 낮기 때문에 그림자가 거의 안 맺혀서 이렇게 좀 하얀 이런 볼륨이 눈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 값을 좀 11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이제 이렇게 여기에 맞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쉐이딩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조절하는 이거는요, 볼륨 데이터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자, 뷰포트에서 쉐이더로 이렇게 보여준다, 이런 의미고요. 이거랑 똑같이 렌더하려면 나중에 이 값들을 쉐이더에다 똑같이 적용해주면 되고요. 쉐이더에서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또 이렇게가 아니라 이제 적절하게 다시 바꿔줄 수도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이 멀티필드로 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보게 하는지도 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버에 가서 시뮬레이션 옵션들을 조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템퍼처 디퓨전인데요. 자, 지금 1.1305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값을 조금 더 낮춰줄게요. 0.5까지 좀 낮춰서 그 템퍼처의 좀 요 주의 그런 디테일들이 너무 뭉개지지 않게 이렇게 좀 조절을 해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부항 시리프트 요거를 적절한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연기가 얼마나 올라가게 되는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립북으로 조금 시뮬레이션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뮬레이션 이렇게 좀 해보면요. 요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뭐 이 정도면 저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이게 너무 높으면 막 위로 하늘로 확 솟아 올라갈 거고요. 또 너무 낮으면 이런 좀 이렇게 말리면서 올라가는 느낌이 좀 덜 할 건데, 뭐 이 정도면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부항식 값은 그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끝부분에 이런 엣지들이 요런 데 디테일들이 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요런 디테일들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잡아주기 위해서 디스터번스 값을 조금 올려줄 거고요. 지금은 디서페이션 0.07로 디스터번스 1.2012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 디스터번스 값을 한 5까지 조금 3배 정도 곱하기 3 이 정도 좀 더 세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디스커넥트 이렇게 눌러서 이 플립북을 한번 보존을 해주고요. 이제 디스터번스가 올라갔을 때 어떻게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시뮬레이션을 비교해 보면요. 이제 초반에 이렇게 이런 디테일 없이 나오던 엣지가 이제 디스터번스로 인해서 이렇게 약간의 이런 노이즈들이 같이 포함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깨끗한 쉐입에서 약간 이런 노이즈들이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여기 프레임에도 보면은 이제 이런데 이제 디테일들이 조금씩 더 추가가 된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디스터번스를 좀 올려서 특히나 이렇게 초반부에 생기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작업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스터번스까지 올려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시뮬레이션 돼도 뭐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요. 뭐 눈에 좀 거슬리는 게 있다면 자, 요런데 바로 이렇게 끊어지는 이런 것들이 또 조금 거슬리는 게 있고요.
요 끊어지는 거는 우리가 요 영역을 좀 작게 잡아놔서 끊어지는 거라 나중에는 요걸 더 키워줘야 되겠죠. 자, 또 하나는요, 이제 이렇게 볼륨들이 크게 뭉쳐서 나오는 것들이 좀 거슬려요. 자, 이렇게 볼륨들이 크게 뭉쳐서 나오는 이유는요, 자, 뭐 2m의 양이 많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요. 우선 제일 먼저 여기에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컬리전이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인사이드 면에서 우리가 소싱은 했지만 정작 얘들은 이 자기 조각들의 컬리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조각 보면 돌은 돌대로 전혀 부딪히지 않고 반응하고 있고요. 이런 데서 나오는 이 연기도 이 돌에 뭔가 컬리전 반응이 일어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정직하게 연기들이 시뮬레이션 되고 있죠. 우리가 이제 볼륨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뭐 디스터번스라던가 터뷸런스 혹은 막 속도장애 노이즈를 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데요. 컬리전 지오메트리를 넣어주는 거는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손쉽게 디테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런 컬리전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시뮬레이션이 계산을 할 때 자연스럽게 좋은 디테일들을 확보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각들을 이제 컬리전으로 여기에 넣어 줄 거예요. 자, 얘는 이제 잠깐 꺼주고요. 요거는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리전 지오메트리를 넣기 위해서 이제 다시 요 블링 프랙처 요 노드로 가서요. 자, 여기로 가지 말고 여기 소스로 가보죠. 소스로 가보면은 여기에 블링 프랙처를 갖고 온 데서 이렇게 언팩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널을 하나 달아서 여기다 컬리전 이렇게 컬리전을 이걸로 할 겁니다. 이렇게 빼두고요. 그 다음에 물론 여기서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지오메트리 하나를 그냥 추가로 만들어서요. 여기다가 스모크 컬리전 이렇게 이름을 해주고, 자, 오브젝트 머지로 아까 그 스모크 소스에 있는 콜 얘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선택하고요. 우리 컬리전 탭에서 그라운드 플랜 여기 사용했던 뭐 스태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디포밍 오브젝트로 컬리전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디포밍은요, 이제 지금 이 상태가 이렇게 말 그대로 디폼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디포밍 오브젝트로 만들어 줘야 되고요. 자, 선택해서 이렇게 디포밍 오브젝트 체크를 해주면은 이제 안에 몇 가지 노드들이 달리면서 이렇게 디폼 오브젝트가 디폼 컬리전을 할 수 있게 셋업이 되는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컬리전 소스 뭐 그래서 이런 노드가 하나 있고요. 이쪽에 그냥 지오메트리가 가는 곳이 있고 또 여기로 내려보면 이렇게 VDB로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컬리전 소스 노드에 보면은 이 볼륨 쪽에 이 복셀 사이즈가 바로 이 VDB의 해상도가 되고요. 자, 오토답 네트워크에 가서 어떻게 컬리전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여기 스태틱 솔버 우측에 이렇게 스모크 컬리전에서 노드 하나가 추가된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경로로 이 노드가 이렇게 경로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보이게 되고요. 자, 그래서 디포밍 지오메트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리이벨리에이트 요거는 포인트 넘버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매프레임 지오메트리를 갱신할 거예요. 뭐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우리가 컬리전을 디폼으로 할 때는 이 오브젝트를 정직하게 쓰지 않고요. 컬리전 탭에 가보면 요 RBD 솔버에 있는 요 지오메트리를 쓰고요. 블렛 솔버가 아니니까 요쪽이 아니라 요쪽을 사용하는 거죠. 자, 모드의 볼륨 샘플, 볼륨을 샘플하는 모드로 되어 있고요. 바이 사이즈, 디비전 사이즈로 볼륨 해상도를 조절할 것이며 이걸 볼륨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요 프록시 볼륨, VDB를 사용할 겁니다. 이 VDB가 바로 여기에 경로가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볼륨 지오메트리를 보면은 얘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우리가 VDB 볼륨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VDB 볼륨의 해상도를 좀 올려주고 싶어서 여기를 가보면은요, 여기에 복셀 사이즈가 이렇게 링크가 걸려 있는데요. 바로 이게 여기에 아까 솔버에 있는 요 스태틱 오브젝트 바로 요 값이 링크로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상도를 올려주면 아까 그 VDB의 해상도가 올라가면서 실제로 이 지오메트리의 디테일이 같이 올라가게 되고요.
자, VDB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0.1 정도로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작은 파편들의 해상도가 또 유지가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스모크 컬리전 모드에 가서 이제 여기 해상도가 바뀌었죠. 이렇게 좀 파편 조각들을 보면요. 네, 이렇게 해상도들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물론 100%는 아니지만 유지되는 거를 좀 볼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컬리전이라는 게 이게 정확하게 부딪히고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컬리전으로 인해서 볼륨의 이런 방향이라던가 이런 디테일을 늘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너무 정교할 필요는 없고요.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컬리전을 적용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좀 확인을 해볼 건데요. 자, 아까 이렇게 새로운 창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스커넥트로 요 후디니와 요 플립북의 연결을 눌러서 끊어주고 새로 만들었는데요. 자, 창을 여러 개 만드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요 플립북 옵션에 요 세션 라벨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라벨을 정해주면은 각각의 플립북에 이렇게 이름이 매겨지게 되고요. 그 라벨에 맞춰서 플립북을 걸면 그쪽 엠플레이 창에다가 이렇게 플립북을 올려둘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컬리전 이렇게 라벨을 만들어서 새로 스타트 해주면은 이제 이 창과는 달리 별개로 다른 창 하나가 이제 컬리전이라는 라벨로 세션이 생겨서 플립북이 등록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요. 이제 이런 쪽에서 나오던 이렇게 그냥 많이 쏟아져 나오는 이런 연기들이요. 컬리전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좀 흩어진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뭉쳐있는 부분들이 컬리전으로 인해서 디테일들이 더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쪽에도 보면은 이렇게 큰 쉐입으로 나오던 것들이 부딪히면서 조각들이 깨지고 연기가 깨지면서 이렇게 농도들이 좀 부드러워진 걸 볼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좀 볼륨들이 이렇게 뭉쳐서 디테일들이 망가지던 것들이 좀 해결이 된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데서 나오는 이런 연기들도요. 자, 물론 이게 움직임 자체가 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끊기는 게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컬리전으로 인해서 그래도 좀 이렇게 흩어지면서 얘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그게 좀 그렇게 차이는 없네요, 사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제 조금 더 이런 특히 디테일들이 조금 확보가 된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나중에 이런 후반부에서 이렇게 좀 양이 굉장히 많이 나올 때 분명히 큰 차이들을 보여주실 수 있게 됐고요. 자, 이제 요거를 이제 캐시로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고 판단하고요. 캐시로 좀 이렇게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지금 우리 해상도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파이로에 가서 여기 이렇게 캐시를 여기서는 지금 확인이 잘 안 되고요. 밖에 나가서 스모크 컬리전 볼 필요 없으니까 꺼주고요. 파이로 임포트 노드에 가서 실제로 이렇게 가져온 거에 캐시 상태를 보면은 160, 128, 213 요런 해상도로 캐시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생길 텐데요. 도대체 어느 정도 해상도를 만들어주면 되나요? 이제 이렇게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자, 물론 눈으로 봤을 때 좋으면 그만이에요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요. 분명히 어느 정도 넘어가면 우리가 할 수 없을 만한 그 무거운 볼륨이 될 수 있고요. 또 어느 이상 너무 낮아지면 또 이제 그 일정 이상 해상도를 만들기 힘들 수 있어요. 자, 요 복셀 요 개수 기준으로요. 보통 파이널을 한 250, 250, 250 이 정도를 맥시멈으로 생각을 하고요. 500, 500, 500 뭐 이렇게 가면은 사실상 시뮬레이션 돌리기가 정말 힘들어져요. 뭐 한두 프레임 정도에 어떻게 되겠지만 이제 작업을 하기가 좀 힘들고 1000 이 정도까지 가면요. 보통 이만큼 이 크기로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이렇게 C그래프나 이런 데 논문이 나오는 수준으로 굉장히 무거운 분량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작업에서 좀 클로즈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좀 이렇게 메인 이펙트 좀 디테일이 필요한 이런 경우는 한 250, 250, 250 요 정도 언저리로 좀 맞춰주는 경향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좀 시뮬레이션 컴퓨터 속도들이 좀 다 좋아지면서 그거보다 조금 더 써도 한 300, 300, 300까지도 뭐 크게 무리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가로 세로 높이가 250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 복셀의 전체 개수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쪽이 커지면 당연히 한쪽은 좀 줄어들어도 상관이 없고요. 또 한쪽이 이렇게 확 이제 이런 가로나 높이가 확 줄어들면 이제 한쪽은 훨씬 더 길어져도 뭐 크게 시뮬레이션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물론 지금 이 정도면은 꽤 무거운 편이긴 한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2배 하면은 400, 240, 320 그러면 사실 굉장히 무거운 편, 250, 250, 250보다 훨씬 크죠. 그래도 요즘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 무슨 해상도나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편이라서 한 2배 정도까지는 캐시를 만드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디비전 사이즈를 0.1까지 이렇게 더 좀 올려주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해상도는 아까의 2배 정도도 올라갔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걸 가지고 캐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파이로 임포트에 가면요. 이쪽에 우리가 임포트 파이로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래서 지금 500, 300, 500이지만 첫 프레임 시뮬레이션 걸면 리사이즈 되면서 이 사이즈로 줄어들겠죠. 자, 여기서 이 답 IO에서 얘가 실제로 렌더를 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기만 하고요. 여기서 이제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캐시를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어떤 필드들을 뽑아야 될까? 이거를 볼 수 있겠죠. 일단 우리가 연기 작업이기 때문에 CD, fuel, heat 이렇게 세 가지는 주로 불 작업을 이제 폭파나 불 작업을 할 때 나오는 필드이기 때문에 뽑을 필요가 없고요. 자, 여기 있는 레스트2는 이렇게 디스맵이나 이런 볼륨의 위치를 가지고 이렇게 레스트 포지션 우리가 배웠던 볼륨의 레스트 포지션을 만들어주는 이런 필드인데요. 이것도 이제 최근에는 파이로 시뮬레이션 해상도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딱히 뭐 디스맵이나 이런 쉐이딩을 그런 레스트 기반으로 노이즈 맵을 주고 이럴 일이 없어서 별로 뽑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필드들은요, 벡터 필드이기 때문에 볼륨 3개짜리예요. 기억하시겠지만 후디니에서 벡터 볼륨은 그냥 볼륨 3개를 이름만 바꿔서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레스트는 덴시티의 3배 무거운 거죠. 근데 레스트2 이러면 6배나 무거운 건데 굳이 이걸 보통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템퍼처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불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얘를 쉐이더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뽑아줘야 되지만요, 연기 시뮬레이션 때는 실제로 만들어지는 필드기는 하지만 쉐이딩을 할 때 필요하지는 않아서 굳이 역시 뽑아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덴시티랑 벨인데요. 자, 벨로시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션 블러를 렌더에서 모션 블러를 작용할 때 이렇게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자, 볼륨의 모션 블러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볼륨을 렌더할 때 이제 모션 블러는 크게 두 종류가 있을 텐데요. 하나는 이렇게 연기가 나고 있고 카메라가 이렇게 있을 때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생기는 모션 블러일 거예요. 카메라 모션 블러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그 경우에는 굳이 벨로시티 필드가 없어도 모션 블러를 만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볼륨의 자체 움직임으로 생기는 모션 블러인데요. 자, 우리가 연기 작업을 한다 그랬을 때 연기가 물론 이렇게 움직이고 있겠지만요, 사실 이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미미해요. 그래서 모션 블러로서의 그렇게 크게 가치를 가치를 둘 필요가 없고요. 또 하나는 이런 움직임으로 해서 모션 블러를 주게 되면 여기가 모션 블러가 되면서 괜히 우리가 열심히 만들었던 이런 볼륨의 디테일들이 오히려 떨어져 보여요. 이렇게 뭉개지면서 디테일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일반적인 불이나 이런 연기 작업에서는 볼륨 모션 블러는 안 쓰는 게 더 디테일에 도움이 되고요. 꼭 모션 블러를 써야 되는 경우가 뭐 있다면은 무슨 화염 방사기라든가 뭐 이런 연기가 정말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굴뚝 연기 이런 거 이상으로, 굴뚝 연기 정도면 모션 블러 안 주는 게 낫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어디 뭐 호수 같은 데서 연기를 막 이렇게 막 콸콸콸콸콸 막 쏟아낸다던가 이런 속도감이 굉장히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에만 이런 모션 블러를 굳이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벨로시티 빌드는 보통 안 뽑고요. 예. 또 하나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덴시티보다 벨은 3배나 무거워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모션 블러를 줄 이유도 없고요. 필드를 뽑을 필요도 보통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기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덴시티 1개만 뽑아주면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고요. 자, 여기다 이제 랍 아웃풋 지오메트리 노드를 달아서 캐시로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수업했을 때 볼륨보다는 VDB가 용량 면에서 훨씬 더 가볍고 유리하다 그랬으니까요. 컨버트 VDB, 이렇게 VDB로 바꿔서 뽑아주는 게 보통은 더 일반적이기도 하고요. 이제 훨씬 데이터 용량 면에서 가볍게 되고요. 지금 보면은 아까 500, 300, 500인 게 50, 80, 49로 확 줄어들었죠. 이렇게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는요. VDB가 왜 가벼운지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 다른 것 때문에 가벼운 게 아니라 VDB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볼륨이 있는 공간만 저장을 해요. 예. 대부분의 볼륨 포맷들은요. 이 바운딩 영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목셀의 데이터들을 값이 있던 없던 저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볼륨 사이즈가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거고요. VDB 같은 경우는 값이 들어있는 것만 이렇게 실제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용량도 굉장히 가벼워지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기본적으로 데이터 처리하는 것 자체가 더 가벼운 이유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캐시를 이제 만들어 줄 거고요. 자, 여기다가 우리 뭐라고 해줄까요? $OS에 $OS.F.Visual.sc 그리고 이렇게 시퀀스로 120프레임은 좀 많은 것 같고 한 60프레임까지만 캐시 만들어 보고요. 자, 이름은 스모크라고 하죠. 자, 확장자는 visual.sc를 쓰면 이제 후디니에서는 무리 없이 다 쓸 수 있고요. 혹시나 이 연기를 다른 렌더러나 뭐 다른 툴로 가져가길 원한다면 VDB라는 포맷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마야나 뭐 다른 시네포디가 됐건 뭐 다른 툴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고요. 다만 이렇게 VDB로 뽑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VDB로 되어 있어야 캐시가 이제 뽑히게 돼요. 뭐 visual.sc는 이제 후디니 공용 포맷이라 사실 볼륨이든 뭐 VDB든 지오메트리든 상관없이 전부 뽑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캐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